126번. 사실 이런 표현도 내가 EBS 출연하고 난 다음에 EBS 교재에 엄청나게 들어오기 시작했던 표현들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수능에서도 평가원에서도 위력적으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야. 자, 126번 중요한 단어를 하나 배워. 자, 칠판 본다. 오라는 단어가 있어. 얘는 아마 대체로 이것 때문에 더 친숙할 거야. owing to. 자, to는, 자, 봐봐. 얘는 그래도 쉬워. because of owing to, due to, thanks to. 전부 다 뭐뭐 때문이지. 자, owing to. 소리도 예쁘잖아. owing to. 됐는데, 중요한 거는 얘가 왜 to 다음에 owing to가 되면 to 다음에 원인이 나오는 거지. 그치? 여기서 이제 실마리를 잡는 거야. A, B도 되고 B to A가 돼. 사형식 구조야, 실제로는. 하지만 근데 얘는 사형식 일반적인 구조와 해석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사형식이란 걸 알아봤자 별로 도움도 안 돼. A에게 B를 비치다야. 첫 번째는 뭐야? A에게 B를 비치다야. 자, 그래서 아마 내신 중요 표현으로 이런 게 나와요. 상점에서 내가 물건을 사고 계산대, 체크카운트에서 이런 말을 해. How much do I owe you? 자, A에게 B를 비치다지. 당신에게 내가 얼마를 비치고 있죠? 당신에게 how much? 제가 얼마 비치고 있어요? 물건을 사려고 하니까 돈 얼마 내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지. 얼마냐는 표현에 고등학생 틱한 표현이야. 자, 다시 한번 뭐라고 했어? A에게 B를 비치다. 자, 두 번째가 있어. owing to 뒤에 원인 나온다고 했지. A에게 B를 비치다. B는 A 때문이다. 이 to가 A가 원인이 되는 거야. B는 A 때문이다. 그래서 꼭 외워야 될 표현. 밑에 있어. 지난번에 우리 그런 표현 외우라고 했어. I'm not a man, I was. 난 예전에 애가 아니야. 이 말 외우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I owe you what I am today. 해봐. I owe you what I am today. 그럼 이게 뭐야? What I am today는 오늘날의 나야. 현재의 나야. what의 관용적 표현이 계속 문맥에 따라 바뀌지. 이래서 이 표현이 자 2010년 9월에 올해 9월이지 9월에 3학년들이 봤던 제일 어려웠던 문제 바로 이 해석 구조에서 선생님들이 당황한 거야. 학원 강사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조차도 지금 영어 시험 문제가 어려워져서 지금 당황하고 있다고. 이럴 때 영어 공부 제대로 하면 진짜 돋보이는 거지. 조만간 계속 시험이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더 이상 IBT 탭스 점수로 영어 잘한다는 거 평가 기준 바뀔걸? 농구술 영어가 부활하게 되면 IBT나 탭스로 방어가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영어 대회가 바뀌어. 뭐로 바뀔 것 같아? 에세이데이로 바뀔 거예요. 영어 에세이데이로 바뀔 거야. 왜? 에세이는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많아야 글이 좋게 나오거든. 글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유리해지거든. 지금은 토익이나 뭐 탭스나 IBT 점수가 위력을 떨친다고 대학 입시에서도 그거를 은근히 안 볼 것 같으면서 다 봐. 고려돼. 대통령 백 믿고 입시도 유린하고 있잖아 지금. 고려대 이번에 그 입학사정관에서 IBT 점수 다 물어봤잖아. 외고 애들 먼저 뽑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게 상황이라고. 근데 농구술 영어 부활해봐. 그러면 IBT 잘하거나 자 탭스 점수 고득점 나왔다고 해서 애가 더 머리가 좋은 건 아니거든. 그러면 이제 영어 대회가 영어 에세이데이로 바뀔 수도 있어요. 자, I owe you what I am today? 이게 뭐라고 했어? 오늘날의 내가 있기까지는 당신 덕택이에요. 다시 한번 뭐라고 했어? A에게 B를 비치다. B는 A 때문이다. A에게 B를 비치다. B는 A 때문이다. 그럼 봐봐. I owe you what I am today. 오늘날의 내가 있기까지는 당신 덕택이에요. 그것이 사실이야. 그러나 that does not mean. 이때 mean에 내모쳐. mean은 자 앞으로 나중에 그 문제풀이를 할 때 참 많이 중요한데 mean이나 show나 이때 suggest은 제안하다가 아니야. suggest를 제안하다라는 뜻으로 먼저 가르쳐주는 이유는 사실은 대절 다음에 마땅히 그래야만 나는 느낌이 오기 때문에 should를 쓰거나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 문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오는 거지. 실전 독해에서 mean이나 show나 suggest은 앞에 있는 말을 뒤에 있는 말이 동어반복 부연 설명으로 받아칠 때 역할적으로 따지면 등호야. 일단 mean에 등호 표시해. 그러면 오늘날의 내가 있기까지는 당신 덕택이고 그건 사실이야. 그러나 그것이 뭘 의미하고 있는 건 아니야? You have the right. 이때 right은 권리지. 당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 왠지 모르게 false에다 물개문에 밑줄 치고 노래 부르고 싶은 욕망이 있어야 돼. 사역동사 중에서 make는 강제로 멋마게끔 만들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지. 사역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만 금지하는 거야. 근데 강제로 멋마게끔 만들다 make 동사 주어지고 목적어 다음에 원형 부정사 나왔을 때 강제로 멋마게끔 만들다 얘 친구들 소리로 노래부터 먼저 보지 말고
first compare impel oblige. first compare impel oblige. oblige를 내가 이렇게 뒤트는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내가 지금 이 가장자리에 뭐가 지금 나기 시작해가지고 말을 할 때 약간 좀 지금 불편해. 자, 뭐라고 했어? first compare impel oblige. first compare impel oblige. 자, 누가 있다라고 했어? force가 있고, compel이 있고, impel이 있고, oblige가 있어. 그 다음에 투정사 나오는 거야. 그치? 자, 오늘날에 내가 있기까지는 당신 덕택이고, 그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뭘 의미하는 건 아냐? 당신이 강제로 나에게 anything, 어떤 일이든지 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란 얘기지. 자, anything, 그 anything이 뭐야? I don't like to do. 내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당신이 강제로 시킬 수 있다는 그런 권리가 있는 건 아니란 얘기지. 당신 덕택에 오늘날에 내가 있기는 있지만, 그것은 고마워하지만, 고마워한다는 느낌도 있는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당신 말에 휘둘리지는 않겠다는 거지. 하기 싫은 뭐 배신일 수도 있고 상대방의 불합리한 요구에 대한 거부일 수도 있고. 자, 다시 한번 기억한다. O, A, B, B to A.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빚지다. A에게 뭐뭐를 빚지다. B는 A 덕택이다. 내 덕택에 EBS에 엄청 쏟아지고 있어 요즘에. 응? 알아두라고. 이게 7번 들어가자. 127번은 그래도 얘도 What is cold처럼 쉬운 거야. 봐봐. What is 다음에 steel barrel이 나왔어. steel barrel이 나왔어. 일단 비교급 강조장치 워낙 내신에서 강조하니까 따라해봐. much, even, steel, 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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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right. 한 번 더. much, even, steel, 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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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right. 자,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했지. 훨씬 더 중요한 거. 훨씬 더 중요한 거.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훨씬 더 좋은 점은 여기서 그냥 what is steel barrel하면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랑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what is worth랑 하는데 얘는 긍정을 반복할 때 얘는 부정의 반복을 할 때 우리가 흔히 in addition 많이 쓰지. 게다가라는 말을 썼을 때는 얘가 긍정이 나와도 상관없고 부정이 나와도 상관없어. 긍정이 반복이 되든 부정이 반복이 되든 반복이 되는 거야. 첨가가 되는 거지. 하지만 얘는 긍정의 반복, 얘는 부정의 반복. 얘는 스틸은 비교급 강조장치. 게다가 그는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이야기는 결코 in the paper header, 신문지상에 결코 올릴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 즉, 문서로 만들 수 없는, 밑에 있는 약간 해석이 잘못돼 있어. 자, 문서화 시킬 수 없는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다음 컴마는 동격이야. 그 이야기는 사건에 관한 이야기였어. 그리고 그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자, 숨어있는 어떤 구문 보여? 진짜 구문 독해 진수는 내가 알았던 구문을 실전에서 해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걸로 최적화된 게 대한민국의 구문 독해 수없이 만들었어. 다 도움 안 돼. 너희들 1, 2등급 따는데 도움 안 돼. 4, 5등급 따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근데 4, 5등급은 그거 안 해도 4, 5등급 나와. 자, 봐봐. 자, 소대구문이지. 그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소대구문 보이지? 너무나 무시무시했기 때문에 the people concerned. 자, 기억을 해둬. the people concerned. 자, people이 사람들인데 concerned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후치시켜 준 거야. 관련된 사건의 관계자들이지. 사건의 관계자들은 settled 그 문제를, 그 사건을 out of court, 법정 밖에서 해결하게끔 만들어버리는 무시무시한 얘기를 해줬다는 얘기지. 즉, 겉으로 문서화시켜서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자, 은밀한 얘기지만 그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나 무서워서 사건 관계 당사자들은 법정 밖에서 타협책이나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지. 자, 요런 소재의 글도 눈여겨보란 말이야. 소재의 다양성이 최근 수능 영어의 주요한 특징이고 농구술이 부각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출제 이름들은 따라갈 거야. 자, 128번. Water caught in a shower. 자, 처음에는 요런 표현들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 자, 캐치가 붙잡잖아. 근데 be caught가 되면 어디에 붙잡혀 있는 거 걸려든 거야. 자, 걸려든 거야. 우리는 자, water caught in a shower. 자, 소나기 속에 소나기를 만났다라는 얘기지. 우리말로는 만났다라고 하잖아. 캐처 콜드는 감기가 걸렸다지. 하지만 비코트는 어떤 상황에 자기가 불리한 상황이나 자기가 의도적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비코트라는 표현들 수동태의 중요한 표현이야. 이런 수동태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게 중학교 영어에서 얼마만큼 영어를 제대로 공부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서야. 우리는 소나기를 만났고 What is worse? 아까 뭐라고 했어? What is still better? What is better이 나오면 긍정의 반복. What is worse가 나오면 부정의 반복이라고 했지? 설상가상으로 to make matters worse하고 똑같아.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는 lost our way, 우리의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지. 자, 그럼 이건 뭐야? 사실은 장문 독해에서 What is worse가 참 많이 나와. 장문 독해는 긴 글이야.
46, 47, 48이나 49, 50번 마지막 8페이지에 나오는 지문인데 그럴 때 what is worse가 나왔다. 그럼 부정적인 사건이 계속 열거나야 되는 거야. 시간 순서에 따라서. 친구 집을 찾아갔는데 여기처럼 소나기를 만나고 소나기 피하려고 자 옆집에 담장 넘어 숨어 들어갔더니 사나운 개 물려 죽었다. 뭐 이런 거야. 오케이? What is worse? 설상가상으로 부정적인 사건의 열거나열이라는 거 기억해주고 129번. 자 주제문 부르는 장치 빠르게 보인다. 주제문 부르는 장치 뭐가 보여? 보이지? Not only but also. A뿐만 아니라 B조차도. 자 그럴 때 as well as로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B를 좀 더 강조하고 싶어하는 필자의 본능이 있다는 거 염두에 두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우리에게 rest for the body, 몸의 편안함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또한 what is even more important. 이것도 긍정이 반복일일 때 쓰는 거지. 훨씬 더 중요한 것은 peace of mind.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거지. 이제 비유의 표현들이 알아둬야 될 게 있어. 자, 2010년 9월 평가원에서 제일 어려웠던 빈칸 느낌 문제. 그 빈칸 느낌 문제가 비유의 전략, 동호 방법, 부연 설명의 전략을 취했어.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비례식을 썼다는 거야. A 대 B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랑 같다라는 윌리엄 제임스가 1800년대 후반에 19세기에 쓴 글을 시험 문제 낸 거야. 비례식 관계가 눈에 들어왔지. 자, 우리 배운 거 정리해봐. 의문 대명사가 돼서 간접 의문문이나 의문사가 됐을 때는 무엇이라는 뜻이 있다라고 했어? 두 번째,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뭐뭐하는 것이 있다라고 했지? 세 번째가 뭐야? 자, 요거야. A is to B, what? C is to D. 자, 9월 평가원 문제가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 많어. 윌리엄 제임스의 글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다 많어. 그건 알바생이 구글 검색만 해도 다 알 수 있는 얘기야. 근데 그거 다음에 이 구문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나밖에 없어. 조만간 나올 거라고. 자, 사실 그건 비례관계로 시험 문제를 냈는데 물론 그걸 해석도 못한 사람들은 비례식인지도 몰랐지 나중에. 딴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내가 얘기하고 난 다음에 알려진 거 아니야. 자, A 대 B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랑 같다라고 해. 이게 우리나라 설명이야. 잠깐만. 필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A, B의 관계야, C, D의 관계야. 여기까지가 비유야. 그래서 이 앞에 거를 as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이쪽은 훨씬 더 명백하고 자명한 거야. 내 관심은 A, B의 관계야. A, B의 관계를 명백하고 분명한 C, D의 관계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전략이야. 대한민국에서 와서 이 용법을 A 대 B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랑 같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대부분이야. 하지만 이걸로 비유의 전략이고 이게 시험 문제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얘기하는 건 나밖에 없을 거야. 두고 봐. 조만간 나와. 왜 그런 줄 알아? 자, 이번 수능 영어가 어려웠다라고 하고 자 정답률이 10%로 떨어진 수능 역사상 최초의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평가원에서 옛날에 문법 문제 낼 때도 10%로 떨어진 적이 있어. 역사를 왜곡하지 말라고 해. 수능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자꾸만 하는 거야. 97학년도 수능에도 그런 지문이 있었어. 자, 97학년도에서도 이런 비유의 전략을 취한 문제가 있었고 97년 수능도 수능 역사상 전설을 떨쳤던 문제야. 왜 그런 줄 알아 그때는? 그때는 55문제였나? 그 중에 17, 듣기까지 해서 17, 18문제가 기존에 존재하지 않은 유형을 낸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한 문제를 시험장에서 본 거야. 지금은 그래도 평가원에서 암시나 해주지. 오케이? 자, A 대 B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랑 같다. 자, 와세다 동그라미 쳐. 등호 표시해. 낙타가 사막에서 하고 있는 역할은 배가 바다에서 하고 있는 역할과 같다? 그러면 배는 바다의 뭐야? 교통수단이라는 게 분명한 얘기지. 그 명백한 사실을 갖고 낙타가 사막의 교통수단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지. 요 비례식 관계 꼭 기억을 해둬. 자, 요 구문도 중요하지만 A 대 B의 관계는 C와 D와 관계라는 같다는 이 비례식 관계를 이용한 시험 문제를 앞으로 많이 구사할 것이라는 거. 요건 나중에 또 다른 구문이 하나가 있어. 그것도 또 우리 잡아줘야 돼. 자,